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당권 주자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당권 주자 한 사람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권성동 의원 네. 친윤의 뭐 핵심 아닙니까? 권성동, 장제원 두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신문에 광고까지 내서 권성동 당대표 출마하라 네. 이렇게 했는데 뭐 출마 선언도 하지를 않았는데 5일날 오늘이죠. 네.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나요? 네. 왜 이럴까요? 지금 교통정리에 들어간 건가요? 뭐 교통정리일 수도 있죠. 친윤끼리 너무 난립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불상사가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뭐 결선표 투표를 가긴 하겠지만 그 표를 또 갉아먹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더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뭐 전당대회 누구 나와라 안 나와라 개입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 김기현도 만나지만 또 안철수 대표도 뭐 전 대표도 조만간 부부 동반 식사한다잖아요. 예, 관저에서 그렇죠. 식사한다. 나경원 의원도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골고루 제가 보기에는 만나는 것에 힘을 실어주진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은 권성동 지지율이 지금 후보 중에 거의 다 꼴찌거든요. 바닥이죠, 바닥. 꼴찌. 그러니까 아무리 꼴찌 하는 사람이 우리 때 예비고사 있었거든요. 예. 서울대 가겠다고 우기는데 지금 예비고사가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측근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예비고사가 떨어지고 지금 지지율이 1%도 잘 안 나오잖아요. 학교 꼴찌인 사람도 서울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떨어져서도 서울대에서 어디 가서 나 서울대 떨어졌다고. 그렇죠. 야, 공부 잘한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때는 예비고사 통과해야지 본고사를 봤거든요. 저희들 때도 예비고사 떨어지면 서울대 원서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권성동은 예비고사도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컷오프에서 떨어지는 그 예비고사 아닙니까? 이게 동네 창피하게 생겼다. 예? 그리고 또 권성동 하면 좀 당 분란의 이미지도 좀 있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하고의 문자 공개된 거라든지 이런 좀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도 좀 이번에 대표 사퇴하는데 영향을 좀 끼친 거 아닌가?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윤 4인방하고 네. 가장 먼저 관저 만찬을 했었죠. 그렇죠. 그때도 권성동 의원이 뭐 당대표 출마 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때 이제 알려지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무슨 꼴등이던데 지지율이 출마하느냐고 그렇게 핀잔 비슷하게 그렇죠. 주었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욕심 부릴 걸 부려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친윤이면은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 그냥 그 사람 손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태여 누구를 나오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옛날부터 노무현 때부터 박근혜 이명박 때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되지도 않고 또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더 붑니다. 그때 서청원하고 박근혜 그렇죠. 그때도 김무성하고 네, 했는데 서청원을 대통령이 밀었단 말이에요. 서청원을 밀었는데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확 그냥 맛이 갔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확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샤하고 그렇죠. 진박 그때부터 관계가 나빠진 거죠. 그래갖고 탄핵까지 간 그렇죠. 겁니다. 네, 그 원인 제공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국정을 논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서로 논의해서 화의부동. 군자는 화의부동. 같지는 않지만 서로 잘 목표를 향해서 화합을 하는 게 군자고 공자가 있잖아요. 소위는 동의불화. 예. 예, 같은 것 같지만 저 새끼들은 맨날 싸우는 놈이 소인배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 되든 저는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이 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재밌는 거 얘기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못 들었는데. 당 대표 나온 사람들이 다 맹구 같다. 맹구. 그 왜 옛날에 그 개그 프로 있잖아요. 예, 봉숭아학당. 그렇죠. 예. 그 맹구 제일 하여튼 엉터리 같은 바보같이 놀잖아요. 예. 엉뚱한 얘기하고 다 맹구 같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적을 했어요. 그 생각나는 게 황교안은 공천이 아니라 막천으로 지난 선거 말아먹은 사람이 왜 나오냐. 근데 그거는 홍준표 자기 옛날 공천 떨어뜨렸으니까 예. 좀 앙심이 남아있는 앙심이 거죠. 있죠. 그렇죠. 또 유승민 어디 가나
반대하고 분탕질하고 저분은 어디 가든지 되는 게 없다. 그건 또 맞는 네.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 여기는 수양버들 같은 사람이다. 지난번에도 그 바른미래당 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니까 다시 주저앉아서 왔다 갔다 항상. 네. 또 나경원 의원이 좀 그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또 누구 남았죠? 안철수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평가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만. 김기현이는 뭐 얘기 없었습니까? 김기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울산에 있으니까 대구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싹 빼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구냐? 나경원 후보 같아요. 지금 당내 지지율은 1등이거든요. 오늘 네. 제가 아까 준 거 보면은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2, 3일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네. 나경원 네. 전 의원이죠.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네. 35%. 네. 어떻게 보면 압도적 1위고 네. 2위가 김기현 15.2, 네. 유승민 전 의원 13.7, 안철수 12.4, 황교안 5.5, 권성동 3.4. 차이가 불출을 많이 했네요. 3.4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합니까? 네. 윤상현 1.9, 조경태 1.2.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상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늘 1위를 해왔는데 지금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것은 윤심을 잘 알 수가 없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 선거에 나갔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단판을 지어보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판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이잖아요. 예. 그 자리를 맡고 있고 또 기후 대사도 맡고 있어요. 근데 다 그러니까 영향가는 없는 자리 영향가는 아닙니까? 없는데 대통령이 나를 이 자리에 임명한 거는 혹시 빠져라. 대표 빠지라는 것 아닐까? 뭐 이런 그 의구심,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양버들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지금 밤잠 못 잘 거예요. 그 배호의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있잖아요.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고 할까 아니면 괜히 나가서 찍히는 거 아니야? 스톱? 네, 스톱.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나 잊혀지잖아.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63년생 토끼띠로 알고 있거든요. 귀가 큰 건 좋은데 결단이 좀 늦어요. 과거에 전당대 당대표 나올 때도 그렇고 서울시장 나올 때도 그렇고 항상 망설이다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중에 운동화 신고 나와서 잔다르크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고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망설이는 이미지? 이게 좀 본인한테 선거판에도 도움이 안 돼요. 지도자는 탁 결단을 해야 그렇죠. 그래서 나가겠다면은 대통령하고 간접적으로도 소통할 수도 있고 예. 내일이라도 선언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아니면 저는 저출산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그렇게 딱 되는데 선언해. 일도 양단식에 네, 그런 맨날- 결단을 내리는 게 지도자의 네, 자격이거든. 맨날 이 다리를 건너까 말까 하고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돌다리가.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죠. 예, 장점은 이제 수도권이라는 거 비교적 또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라는 거 또 이미지가 있고 또 약점이라면은 지난 선거 때 그 황교안 대표하고 짝꿍이 돼서 원내대표를 했는데 폭망했잖아요. 예. 뭐 그런 이미지 또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 때 공헌을 못했다는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지지도가 1위가 나왔으니까 저는 양당 간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이른바 비윤이랄까? 비주류에서는 뭐 거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뭐 일각에서는 비주류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친윤이라고 봐야지. 인수 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비윤일 수는 없는 거. 친윤인데 좀 눈치 없는 친윤. 맹구 맞네요. 네, 맹구윤이죠, 맹구윤. 네. 네. 그런데- 왜냐하면 엉뚱한 소리를 잘하는 게
이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인 감각이 좀 없어요. 예. 엉뚱한 소리 꼭 해야 될 때, 그 이준석하고 윤 대통령하고 치열한 그 싸움을 벌릴 때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너무 나갔잖아요. 그럴 때 이준석 이놈하고 혼내야죠. 예. 그게 그 인수위원회 위원장 출신이 할 얘기인데 거기다 대해서 공작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비대위 그거 안 되고 그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완전히 딴소리를 그러니까 해버렸잖아요. 딴소리하는 예. 그거 했으면 지금까지도 당이 흔들렸을 거예요. 안전이 안 됐을 그럼요. 거예요. 예. 이준석이가 지금도 앉아 있죠. 네. 예. 당 대표. 1월 달에 아마 복귀가 했으면은 이제 지금 복귀했을 예, 거예요. 1월 8일 아닙니까? 그럼 또 새로운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좀 믿음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밥이나 한 끼 먹자 이런 것 같은데요. 별로 할 그런데 얘기는 이제 없을 것 같고. 문제는 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 최근에 뭐 딸이 자꾸 만류를 해서 하고 점점점점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위장 전술인지 아니면은 뭐 보니까 내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괜히 나가서 허심 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만약 유승민이가 안 나온다면은 나경원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는 나경원 의원은 전 나올 걸로 보고 유승민은 저 안 나올 거로 봅니다. 아, 그렇게 봅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유승민 뭐 좀 나온 거는 저는 다 허수입니다. 네. 13.7%다 허수고 그건 뭐 야당 지지자들이 유승민한테 오는 역선택 지지율이고 그냥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대통령 후보를 벌써 2번이나 나왔으니까 안면 있는 거니까 좀 지지도 적합도로 한 거지 정말 지지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승민은 나와봤자 떨어지고 안 나오면 잊혀지고 네. 딜레마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경기지사와 예비 경선에서 김은혜한테 그때는 당시 민심이 50대 50이었거든요. 예. 오히려 김은혜는 현직 의원이라 감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김은혜 초선한테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끝나서 이제는 그 기초의원이나 뭐 이렇게 이장, 동장 뭐 이런 수준이지 큰 정치인으로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아마 중대선거구제에서 저 전남 광주 가서 한번 출마하겠다. 그러면 뭐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대구에서도 배신자 이미지가 있고 수도권에서도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유승민은 저는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좀 믿는 게 이준석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인턴 시켜가지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준석도 뭐 유승민 돈 문다는 얘기 없잖아요. 네. 그건 그거고 나는 별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준석계가 안 도우면 뭐 당내에 뭐 자기 세력이라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남 비판만 하다 보니까 예. 자기 세력이 없는 거죠. 가끔은 한번 손을 잡고 한번 나가기도 하고 아닐 때는 비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늘 비판하고 비방하고 다르거든요. 늘 비방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후보가 되고 자기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을 잡아야죠. 예. 그래서 대통령 되는데 힘을 합쳐야죠. 근데 끝까지 안 했잖아요. 홍준표는 그래도 손 잡아줬잖아요. 예. 홍준표도 물론 뭐 곡절은 많았지만 결국은 손은 잡아줬거든요. 그게 정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유승민은 누구 손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 혼자 잘났어요. 네. 그래서 딸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올 가능성도 없다 이런 관측이 네. 무성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 변수를 줄여준 게 이 당권 도전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 사람이 원희룡 네. 국토교통부 장관 네.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연초 개각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 1월 말쯤 설 전후에 개각이 있어야만이 당대표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희룡 장관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권 주자가 대권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좀 뭔가 이 거리감이 좀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권 주자가 당 대표를 맡게 될 경우 대통령실과의 그런 뭐랄까 권력 투쟁이랄까 네.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고 또 공천에서도 자기 사람을 심는 그렇죠. 그런 부작용들을 우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큰 부분, 변수 한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윤 대통령이 잘한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 통일부는 뭐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 지금 국토부는 너무 중요한 일이 많아요. 예, 많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부터 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뭐 저 방음 터널 불난 거부터 예. 저 너무 중요한 일이 그 많거든요. 일을 잘하고 있어요. 예, 이 일이 뭐 좀 말이 앞서는 경향도 있지만은 그래도 국민이 궁금한 건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 예? 잽싸게 가서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도 저는 잘 치고 나간다고 보거든요. 예. 자칫하면 우리 비행기가 지금 동체 착륙을 해요. 그러다 보면 비행기가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죠. 바퀴가 안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다가 동체 착륙하다 폭발할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사도 못 가고 하다못해 영끌족들 부동산 사는 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역전세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뭔가 고리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2008년 위기는 그때 금리는 막 떨어지는 위중했어요. 예. 뭐 한 5%에서 2%까지 떨어졌어. 그때는 세계 경기도 괜찮았는데 리만 브러더스 위기 때는 지금 위기는 금리가 막 지금 오르고 있으면서 세계 경제가 처박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을 계속 하게 한 거, 그 권영세 장관 하게 한 건 잘한 거다. 예. 상선약수라는 말 했잖아요. 예. 최고 노자 말대로 최고 좋은 거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다. 당 내에서 대표를 찾아야죠. 그래서 당이 중심이 돼서 민주적으로 중심이 당이 되도록 그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손잡고 가는 거죠.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저는 윤 대통령이 그 방향은 굉장히 잘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정리가 되고 예. 당내에서 안철수, 나경원 이 수도권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네. 영남권 이 3명 정도로 3파전으로 네. 압축이 된다. 네. 물론 유승민이 나오면 이제 4파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있는 뭐 황교안 대표라든가 윤상현, 조경태 이런 네. 사람들은 크게 변수는 되지는 않을 것 그분들은 같아요. 좀 뭐 이름 알리려고 나온 네, 거죠. 그래서 3파전이 되는데 최근에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네. 당 대표 되려면은 수도권에 나와서 출마해라. 과거 정몽준 의원도 전 의원도 수도권 동작으로 올라왔지 않느냐 울산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정동영을 이겨버렸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김기현하고 짝을 지금 맞춰서 뛰고 있는 사람이 장제원 아닙니까? 그렇죠. 김장연대에서 장제원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그 수도권 출마론을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 그 출마를 놓고 수도권에 있는 안철수, 나경원,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좀 한 뭉치가 된 것 같고 김기현, 장제원은 뭐 당권 주자는 아닙니다만은 또 부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영남권 쪽하고 이렇게 좀 대립각을 세운다 네. 할까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예, 뭐 저는 뭐 그런 구도는 저는 뭐 괜찮은 거로는 봅니다. 지금 예. 민주당은 주요 당직자들이 다 수도권 의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장제원 이분들이 지역이 한 분은 울산이고 한 분은 부산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장연대라고 그러는데 이 울산하고 부산 둘 다 산자 들어가니까 자동차 이름 투싼 같잖아요. 투싼자. 그러니까 좀 신선하지가 않아요. 김장 아저씨 연대 같아, 아저씨 연대. 그러니까 수도권을 좀 치중해야 된다. 뭐 그런 좀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 출마하라.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거는 국민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 텃밭에 오랫동안 지역구를 갈고 닦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고, 물론 전략 공천으로 몇 사람은 나올 수 있지만은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거 싫어합니다. 엉뚱한 데 나오고 뭐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이제 수도권 출마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사실 좀 한가한 데 갔잖아요. 분당 김은혜 의원 지역구 받아서 편안한 데 갔잖아요. 땅 찍고 헤엄치기 땅 하는 찍고 거죠. 그냥 기대만 꼽으면 되는데 갔는데 본인이 뭐 그런 얘기할 자격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수도권을 치중하자, 수도권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져라. 저는 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수도권에 121석 국회의원 의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17석 예? 한 15%나 되나요? 예. 지난 선거에서 펑 망했어요, 수도권이. 예. 수도권을 치중하자는 거는 저는 충분히 중요도는 이해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는 수도권에 출마해라, 지역구 버리고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49개 지역에서 네. 아마 8개뿐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기지 않아가지고는 네. 제1당이 될 수가 없고 과반을 그렇죠.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을 치중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또 윤심 논란까지 벌어졌는데 차츰 안개가 걷히고 네.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새로운 좀 어젠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이 나라를 좀 어떻게 끌고 간다는지 좀 새로운 바람이 좀 부르고 젊은 보수, 미래 보수, 서민 보수를 한 뭔가 좀 캐치프레이즈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고만고만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약간 그렇습니다. 좀 흥행이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선이나 삼선 중에서도 네. 탁 이렇게 치고 네. 나온 사람 없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다 일수고사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도 좀 그렇죠. 떨어지고 네. 그냥 그나마의 그 밥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뭐 무난한 분들이긴 한데 좀 국민들은 이 우리 삶이 이제 좀 피곤하잖아요. 이 불황, 코로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위협 피곤한데 이런 거를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도 미래 비전을 좀 함께하는 그런 당 대표를 여당 대표를 국민들은 학수고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